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정말 훌륭한 오락 영화입니다. 이 정도로 괜찮은 솔로 영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이젠 진짜로 믿고 보는 마블인가 싶기도 해요. 일단 피터 파커라는 캐릭터를 영화 초반에 훌륭하게 스케치했어요. 이때 피터 파커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나오는데 10대 청소년다운 장난기 가득한 유쾌하고 수다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다 하면서 관객에게 완벽하게 묘사하죠. 그리고 피터 파커의 특징을 정말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연출합니다. 피터가 정말 똑똑한 수재라는 건 학교 대표 과학 경시대회나 최고 보안 시설에서 빠져나오거나 유창한 스페인어 단 한마디로 보여주고요. 어떻게 능력을 얻었는지는 단 2마디의 대사로 처리하죠. 이건 관객 개개인이 스파이더맨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여지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스파이더맨 실사 영화는 이미 5편이나 있는 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연출이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시간을 많이 벌 수도 있게 됐고 그 대신 다른 부분에 집중할 수도 있게 됐죠. 빌런으로 나오는 벌처는 정말 매력적으로 그려져요. 마블은 항상 빌런을 낭비한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들어왔는데 벌처만큼은 그런 평을 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가 빌런이 된 계기가 충분히 납득이 되고 현실적이기도 한데다가 스타크가 행한 작은 일 하나가 그를 빌런으로 만들었다는 설정도 흥미로워요. 이때 벌처는 영웅들과 세상에 대한 회의감을 가졌을 텐데 부자는 자기 멋대로 살고 우린 그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나 먹고 산다는 말이 벌처의 세상에 대한 회의감을 여과 없이 보여주죠. 벌처의 성격 역시도 홈커밍의 큰 주제 중 하나인 책임감하고 깊게 연결돼 있어서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기도 해요. 아, 나 같아도 저렇게 행동하겠다 라는 설득력도 충분하죠. 벌처는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가족까지 걱정하는 좋은 사장이에요. 스타크에게 사업을 뺏기고 나서 신무기 사업을 하는 것도 자기 직원들을 먹이기 위한 거죠. 하지만 벌처는 필요 이상의 무기는 만들지도 않고 룰을 지키지 않는 부하를 설득하려고도 하는 이런 합리적인 모습도 보여주지만 자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이 되어버리는 이런 냉철한 성격도 정말 매력적이죠. 이때 관객들의 반응은 그래도 범죄는 잘못된 거다, 뭐 저런 상황이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지금 우측 상단에 뜬 카드로 투표해보세요. 이렇게 극의 중심이 되는 주인공 스파이더맨, 악당 벌처의 개성이 뚜렷하고 매력적인 데 더해서 두 인물의 연기까지 받쳐주니까 금상첨화예요. 특히 극의 중후반부에 가면 아주 잠깐의 심리 스릴러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전체를 놓고 이 장면이 제일 좋았어요. 아, 정체가 걸린 건가? 아, 안 걸린 건가? 막 온갖 생각이 들면서 완전히 몰입됐는데 마이클 키튼의 그 표정 연기가 이 장면 전체를 들었다 놨다 했어요. 딸에 대한 고마움으로 없던 일로 하겠다는 아버지로서의 모습도 멋있고요. 톰 홀랜드도 키튼의 그 카리스마에 위축될 법도 한데 이걸 또 엄청 잘 뒷받침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차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구도 자체는 평범한데 배우의 연기, 음악이 하나로 합쳐지는 순간 아, 그래, 이게 배우의 힘이지, 이게 연출의 힘이지 싶더라고요. 이 장면만큼은 비하인드 컷이나 디렉터스 컷 좀 구해가지고 꼭 좀 보고 싶네요. 톰 홀랜드가 연기한 스파이더맨도 훌륭한데요. 그의 내면 연기도 그렇고 액션 연기도 그렇고 수트를 입었을 때 목소리 연기도 그렇죠. 오리지널 스파이디의 찌질하고 어두운 매력하고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똥꼬발랄한 10대 청소년의 모습이나 영화 곳곳에 등장하는 코미디 요소만 놓고 본다면 어메이징 스파이디 그 이상의 매력을 보여줬다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조연들도 제각기 역할을 충분히 해내요. 영화 보기 전에 걱정스러웠던 점은 스파이더맨 영화에 아이언맨이 나오니까 자칫 비중이 너무 커져버리거나 너무 눈길을 끌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이언맨은 피터 파커의 조언자, 딱 그 정도 선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비중이 정말로 적당했어요. 예전 영화들은 피터 파커의 정신적인 성장에 삼촌이 막중한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엔 토니 스타크가 삼촌 대신에 이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도 탁월한 선택이에요. 친구이자 서포터로 등장한 네드는 중간중간 큰 웃음도 주고 스파이더맨한테 막 여러 질문을 하면서 관객들이 가질 수 있는 궁금증도 해소시켜주죠. 극 초반부터 이 친구한테 정체를 들켰다는 설정 덕분에 극의 전개를 빠르고 활발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하지만 플래시는 그저 찌질한 DJ에 그쳤고 미셸 로드리게즈는 다음 영화를 위해서 조금 아껴둔 느낌이 강했다는 몇몇 이렇게 아쉬운 조연들도 있었긴 했는데 전체적인 조연들은 아쉬운 게 없었어요. 다음은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액션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홈커밍판 액션의 키워드라고 하면 신선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선택된 액션 장소부터가 새로운데요. 뉴욕 맨해튼의 빌딩 숲이 아닌 주택가에서 벌어지는 액션은 홈커밍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고층 빌딩이 나오질 않으니까 익숙하지가 않은데 그 대신 상당히 새롭게 느껴지는 액션 시퀀스예요. 거미줄을 활용하지 못하니까 막 마을을 뛰어다니고 점프하고 가로등에 거미줄을 쏘고 마을 주변은 높이들이 워낙 낮으니까 어딘가에 떨어지고 부수고 하는 식이죠. 덕분에 이 주택가 액션에선 스파이더맨의 수평적인 액션도 꽤나 볼 수 있습니다. 워싱턴 마뉴멘트의 높은 위치 때문에 벌벌 떠는 스파이더맨도 처음 보는 광경이고요. 배가 가라앉지 않게 거미줄로 엮는 장면은 스파이더맨2 열차씬의 오마주인 듯 보였어요. 하지만 스파이더맨2의 열차씬이 워낙 임팩트가 컸던지라 상대적으로 약해 보였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거미줄을 막 치면서 배를 묶는 이런 아크로바틱한 몸놀림은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크루즈라는 장소에 맞는 신선함은 보여주지 못했다고 생각하고요. 모래사장은 그저 인명피해 없이 비행기를 추락시키기 위한 장소로만 선정된 느낌이고 이런 환경을 이용한 액션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비행기 액션 장면 전체는 진짜 어둡기도 한데다가 온갖 빛이 막 반짝거려서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아이언맨이 하사한 새로운 수트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 홈커밍의 액션 전체를 놓고 보면 평균 훨씬 이상의 훌륭한 액션을 뽑아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단순한 거미인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청소년 드라마기도 하죠. 청소년 드라마의 단골 주제 사랑 역시 빠지면 안 되겠죠. 피터 파커는 뭐 예상대로 연애를 숙모한테 배웠어요 할 만큼 쑥맥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수트를 뺏긴 직후에 조금 뜬금없이 고백하고 감정선이 갑작스럽게 진행돼서 저는 약간 당황했어요. 이입도 잘 안 되더라고요. 물론 계속해서 고백을 할까 말까 고민도 했고 스파이더맨을 좋아하는 여주를 보고 용기를 얻었겠지만 이 부분은 저에겐 아쉬움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드라마로서 피터 파커의 성장은 너무 잘 보여줬어요. 피터 파커는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욕구도 보여주지만 특히 자기 자신과 스파이더맨 사이의 정체성도 고민하고 어떤 영웅으로 살아가야 할지도 고민하는데 이런 꼬맹이 영웅 피터의 고민이 잘 드러나요. I'm sick of Mr. Stark treating me like a kid. But you are a kid. Yeah, a kid who can stop a bus with his bare hand.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에는 어른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많은 영향을 받을 텐데 벌처, 해피오건, 숙모, 선생님, 샌드위치 아저씨 등등 이렇게 다양한 어른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여주면서 이런 어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청소년에게 특히 이번 영화에선 피터 파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줬어요. 이 청소년 드라마로서의 피터 파커의 성장기 부분은 다음에 이 부분만 따로 영상으로 만들게요. 오리지널 스파이더맨의 히로인은 메리 제인, 어메이징에선 그웬 스테이시인데 둘 다 백인이었죠. 홈커밍에 등장한 리즈 앨런은 스파이더맨 실사판에선 최초의 흑인 히로인이에요. 뭐 여친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전혀 상관없는데 리즈 앨런의 아버지가 백인,
그것도 벌처일 거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딸이 흑인이라면 당연히 아버지도 흑인일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벌처가 갑툭튀 하니까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영화 전반적으로 개그 코드를 많이 심어놨는데 이게 하나하나 다 웃겨요. 수트를 낑낑대면서 입는 모습이나 악당들한테 쿨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연출하는 모습도 그렇고 AI하고의 이상한 케미도 웃기고요. 중간중간 등장하는 캡틴은 완전 빵 터져요. 마지막으로 분위기에 충실한 OST도 좋아요. 영화 오프닝 때 나오는 메인 테마곡이 옛날 스파이더맨 오프닝 음악이거든요. 노래가 좀 오래돼서 촌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영화판으로 편곡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오프닝 때 이 음악이 딱 나오니까 뭔가 올드 팬들이 정말 좋아하겠더라고요. 이 음악은 오리지널 스파이디에서도 Spider-Man, Spider-Man, where have you gone to, Spider-Man? 어메이징 스파이디에서도 나온 역사가 있죠. 그리고 피터 파커가 처음 수트를 입고 활동할 때는 무슨 록 음악이 나오는데 되게 유쾌하고 활기가 넘쳐서 10대 에너지를 잘 표현했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에 적절하게 어울리는 OST를 잘 삽입했다는 생각이에요. 스파이더맨 홈커밍은 아주 잘 만든 슈퍼히어로 액션 블록버스터 청소년 드라마 성장기 로맨 스릴러 영화입니다. 6월달엔 망작 삼형제가 나와서 힘드셨죠? 이 영화로 멘탈 회복하고 가세요. 가족, 친구, 연인 누구랑 같이 보든 평타 이상의 재미를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사소한 단점이 있긴 하지만 영화의 흐름을 깰 정도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스파이더맨 홈커밍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